우리는 되게 편하게 잡았어요. 이야, 아주 이제 눈이 번쩍 떠지는 맛의 블렌딩이라기보다는 차분하고 좀 따뜻한 느낌, 편안한 그런 느낌으로 블렌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피를 내려볼 텐데요.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좋으려나? 20g 줄게요. 일단 토핑부터 하죠. 11g. 제가 먹을 거니까. 보통 커핑을 하는 이유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커핑도 해볼만 해요. 커핑을 하는 이유를 너무 거창하게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새로운 커피를 만났을 때 내가 이 커피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커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0.05를 곱하면 됩니다. 잔 사이즈에. 지금 11.5g 정도 해서 한 물 210g 정도 넣으면 얼추 이 커피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데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일단 커핑을 너무 거창하게 잡을 이게 특별한 기술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디폴트 값, 기본적으로 이 커피에 대한 특징을 파악을 하는 용도로만 생각을 하면 할만해요. 11.5g에 210g, 그리고 타이머로 한 4분 정도. 약 190g. 네? 다음에 10.5g 써야겠다. 그래서 이 커피는 어떤 향이 있으니까 이거 커피를 추출할 때 어떤 포인트로 해서 이 커피를 추출을 하는 게 좋을지를 보는 게 커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고소한 향 위주로 나오는 그런 커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쵸. 커피 너무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순간 커피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생각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서빙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한테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80ml로 그래서 커피 향도 맡아보고 분쇄 향 맡아보고 이렇게 젖어있는 향 맡아보시고요. 갓볶은 커피도 커핑을 하려면 추출 시간을 더 늘리면 될까요? 똑같이 하셔도 돼요. 제 경험상 어차피 맛이 발현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게 디캐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커피는 상당히 불안한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스팅이 끝나고 나서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로스팅이 끝나서도 계속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갓볶음 커피 먹었는데 풋내 나면 이런 말 얘기했더라. 뭐 풋내 나면 디캐싱이 덜 돼서 풋내 나는 거라고 하는 거는 냅둬서 그게 로스팅이 더 진행되듯이 화학적 변화가 더 이루어지고 나서 그 화학적 변화가 그 풋내가 이제 나는 그런 게 다 사라질 때까지 디캐싱을 하면, 디캐싱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3분 30초밖에 안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맛의 좀 향이나 그런 것들, 질감이나 이런 것들, 질감은 갓볶은 걸 하면 좀 질감이 좀 거칠게 나고 향이 전체적으로 약간 덜 드러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컵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나 로스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 분 지나면 이렇게 해서 건더기 건져주고요. 이제 육수에서 건더기 건지듯이 이제 건더기를 잘 건져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여러 사람이 할 때는 컵이 어디였지? 또 이 컵이라고 쓸게요. 여러 사람이 할 때는 개인 컵에다가 따르고 이렇게 마시는 형태로 해서 이제 교차 감염이 되지 않게 하면 되고요. 혼자 할 때는 그냥 떠서 드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컵의 캐릭터를 보는 거죠. 일단 단맛이 되게 좋고 견과류의 단맛하고 곡물류의 단맛도 나고요. 그러면서 약간 포근한 느낌? 그리고 질감은 되게 부드러운 스타일의 질감이고요. 그리고 마시고 나서 처음에는 약간 견과나 곡물의 단맛이 먼저 오는 것 같다가 마시고 나서 후미에서 약간 보라색 느낌의 과일 느낌들 그런 것들이 후미에는 좀 올라오고 있고요. 아마 식으면서 좀 더 과일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냅둬보고 한 10분 15분 있다가 뭐 길게 잡아서는 뭐 3, 40분 1시간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상 커핑할 때 컵이 이제 시간이 지나도 버티는 애들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거 왠지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커핑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애들이 추출 후반부에도 좀 잘 버티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추출을 약간 수율을 높게 당겨도 높게 추출을 해도 맛에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나오지는 않는 편이고요. 이게 컵이 막 15분, 20분 정도 됐을 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추출 후반부에 좀 힘이 약한 느낌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추출 시간을 좀 빨리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잡는 거를 좀 더 추출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아니면 수율이 너무 높아지거나 그랬을 때 좀 맛에 우디하거나 뭐 이런 안 좋은 느낌들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약간 그런 거 기준으로 해서 생두 구매할 때나 로스팅할 때
이게 얼마나 잘 버티는지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제 한 7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과일 느낌이 좀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복숭아 같은 느낌 하나 감귤 정도 느낌의 과일 느낌이 좀 더 올라오는 거 봐서는 추출을 초반 위주로 뽑는 것보다는 중반 이상, 수율을 너무 낮게 가는 것보다는 좀 많이 수율을 높여서 뽑았을 때 좀 더 그런 경과부터 시작해서 과일 느낌통까지 추출하기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단맛은 계속 올라오네요. 그래서 이게 커피잉에 대해서 대부분 공부하듯이 커피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커피잉은 실무를 위한 기술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내가 이 커피를 어떻게 쓸 건지, 이 커피는 어떤 특징을, 재료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 재료를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필요한 기술이 커피잉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거야. 요즘에는 추출 교육할 때도 재료 맛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에스프레소 세팅이 된다, 브루잉이 된다 다 필요 없고, 일단 이게 네가 먹는 재료가 어떤 맛인지 알아야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할지, 재료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세팅 잡으니까 맛이 이렇죠, 이거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재료의 이해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10분 정도 됐거든요. 어, 10분 정도 되니까 이제 맛이 전반적으로 질감이 더 부드러워지면서 카라멜 톤도 좀 올라오기 시작하고 원래 의도했던 느낌이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좀 닦고 올게요. 이거 어디 있지? 티슈가? 그래서 뭐 커피잉을 뭐 이걸 뭐 평가한다 그거보다 재료에 대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순간 커피잉을 하는 게 좀 더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커피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해 먹을 것이냐에 대한 것도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 좀 부드럽게 농도가 좀 연하게 추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단맛 위주로 해서 좀 부드러운 질감, 그러면서 농도감을 너무 농도 진하게 가는 것보다는 살짝 연하게 가는 것도 이 특성을 잘 느끼기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18g 쓰겠고요. 추출량을 좀 많이 할게요.
블랙커런트, 말린 블랙커런트 향도 본세향에서 나요. 그리고 오늘 레시피는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게 레시피를 잡아볼게요. 분쇄도는 약간 가늘게 분쇄를 했고요. 물 온도는 한 92도, 3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약간 더 식힐까? 보시고도 약간 더 식힐게요. 헬로 그라인더 이거 1하고 2 사이요. 1과 1에서 2 사이, 1과 3분의 2 네, 지금 92도니까 내리도록 할게요. 보통 제가 그냥 내릴 때는 커피를 45g, 물 18g을 썼으니까 한 40g 정도 쓰는데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40g 정도 했을 때 전체를 적시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를 적실 수 있게 넉넉하게 50g까지 물을 사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50g에도 커피가 안 젖는 데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다 적시세요. 일단 커피를 적시는 게 첫 번째지, 첫 번째 물량을 30g이라 40g이라 50g이라 다 필요 없고요. 커피가 다 젖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걸 적당한 물량으로 해서 커피를 적실 수 있느냐가 넉넉 잡고 한 50에서 55g 정도에서 하면 웬만하면 다 적실 수 있거든요. 이게 숙련이 되면 한 2배수 정도, 40g 정도만 해도 얼추 적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2에서 1칸 아래요. 그리고 위에 지금 촉촉한 면이 약간 말라간다 싶을 때 2차로 물을 부을게요. 2차 물 붓기는 180까지 갈게요. 몇 그램 차이 나는 거 상관없습니다. 대회에서 처음 보는 원두를 추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선수들이 커핑을 할까요? 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원두를 깨서 먹어본다든지 분쇄된 거를 찍어서 먹어본다든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하게 돼요. 한 3분의 2 정도 내려왔을 때, 한 80% 정도 내려왔을 때 2차 물붓기 할게요. 2차 물붓기는 280 정도까지 가면 될 것 같네요. 280까지 가고요. 얘는 한 번 더 물을 볼게요. 좀 농도는 연해지긴 하겠지만 좀 마시기에 편한 그런 느낌으로 잡고 싶은 생각이 드는 원두여서 이제 한 80% 내려왔을 때 다시 3차 물 붓기 380까지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부러 뚜껑을 열고 추출을 진행했어요. 물이 추출하면서 좀 빨리 식게 일부러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커피가 320 정도 내려왔을 때까지만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0까지 내려왔고요. 여기까지만 추출할게요. 컵은 뒤에 있는 거 마시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커피를 추출을 해봤고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추출에 대한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선은 그거죠. 내가 이 재료가 어떤 맛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닭고기인지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 아니면 신김치인지 갓한김치인지 알아야 김치찌개를 끓이든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식초라도 넣어서 좀 신맛에 밸런스를 살려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쓰는 재료에 대한 이해가 무조건 첫 번째예요. 복합적인 단맛이 잘 표현이 됐고요. 농도가 너무 진하지 않아서 마시기에는 약간 물 마시듯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농도감. 그래서 첫 모금에 딱 입안에 들어올 때는 아까 커핑했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견과류 느낌의 단맛이나 질감, 부드러운 질감이 먼저 들어오고, 마시고 나서 후미에 이런 따뜻한 느낌의 과일 느낌이 살짝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로스팅이 아주 약하게 되진 않고 중배전 정도로 로스팅을 했어요. 너무 산미톤이 강하거나 쓴맛이 강한 것보다 이제 브랜딩 이름이나 패키지 디자인에서 따뜻한 느낌을 메인으로 가지고 가고 싶었거든요. 패키지에 보면 이렇게 햇살이 싹 들어오는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패키지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 따뜻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쨍하고 뭐 강렬한 느낌보다는 되게 편하다. 누군가가 내가 이제 힘들 때 위로해주는 느낌? 딱 이 정도로 해서 컨셉을 잡은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어떤 커피를 쓸까 고민을 하다가 질감이 일단 좋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엔 내추럴 좀 사용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브라질하고 에티오피아를 1대1로 브랜딩을 했어요. 그래서 브라질 내추럴하고 에티오피아 내추럴. 그래서 뭔가 보들보들하면서 단맛이 좋고 따뜻하고 뭔가 이제 저희 디자인하는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뭔가 낮잠 잤는데 이제 햇살이 딱 들어와서 약간 따스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뭔가 아늑한 느낌이 들고, 이런 느낌의 디자인하고 브랜딩을 만들어 보자 라는 컨셉으로 해서 만든 게 저희 본 브랜드 온하라는.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따뜻해서 여름 느낌도 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느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름은 오히려 시원해야 될 것 같아서 여름에는 뭔가 좀 재밌는 브랜딩을 기획을 해보고 있고요. 올 겨울에 많이 추웠으니까 안온한 느낌, 그렇죠. 살랑살랑 따스한 느낌,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랜딩을 잡아봤어요. 브라질하고 에티오피아 브랜딩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잘 안 하는 브랜딩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냥 대중적으로 봤을 때 브라질은 싸고 에티오피아는 그 개성이 강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하고 에티오피아 1대1 이런 류의 브랜딩은 일반적으로 컨셉적으로 잘 사용을 하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딩 작업이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어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브랜딩 작업이긴 해요.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느낌? 싱글 오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선택을 하는 로스팅을 하거든요. 이 커피에 대해서 커핑을 해보고 이제 커피 맛을 보면서 이 커피를 이 커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까?
라는 거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 커피에 어떤 이 피사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사람들이 이 커피를 되게 맛있게 마실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브랜딩은 먼저 제가 원하는 거 컨셉을 잡는 게 먼저 되거든요. 내가 이번에 어떤 맛이나 어떤 느낌의 커피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먼저 정해지고, 그럼 이런 느낌, 이런 맛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들이 필요할까? 어떤 재료를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해야 내가 원하는 느낌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로스팅하는 입장에서는 브랜딩이 훨씬 재밌긴 해요. 브라질 50%, 에디 50%인데 농장 및 원두 종류가 3개 이상인 브랜딩일까요? 아닙니다. 2개입니다. 예. 브라질하고 에티오피아 내추럴 그렇게 2개고요. 3개였으면 썼을 거예요. 3개를 브랜딩을 했다고. 3개 이상의 3개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4개 정도까지 브랜딩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5개 넘어가기 시작하면 솔직히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면 차라리 같은 나라끼리 브랜딩이 되는 경우는 뭐 에티오피아 2종 브랜딩이나 에티오피아 3종 브랜딩,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재밌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떤 곳은 생두 종류를 몇십 개 이상을 브랜딩 하더군요.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로스터들이 있던데 어떻게 맛을 일정하게 하는지 궁금하더군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랏을 쓰는 순간 몇십 개 이상 브랜딩 하는 게 불가능해요. 솔직히 얘도 이제 생두 떨어지면 끝인 거거든요. 이런 시즌 브랜드나 이런 거는 약간 좀 편하게 브랜딩을 잡거든요. 저희 클래식 브랜드나 이탈리안자 브랜드 같이 1년 내내 유지를 해야 되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잡을 때는 많은 부분에서 쳐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개성이 강한 커피, 생두를 쓴다든지, 그리고 수급이 어려운 국가의 생두를 쓴다든지, 그리고 특이한 맛이 나는 생두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쓰는 이 생두가 이 나라 커피가 됐든 이 농장의 커피가 됐든 수입이 안 됐을 때 이와 비슷한 맛을 찾을 수 있는 이와 비슷한 맛에 비슷한 퀄리티의 생두를 찾기 편하느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1년 내내 유지를 하는 브랜딩을 잡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즌으로 출시하는 제품들은 그냥 뭐 생두 있을 때만 팔면 되지, 약간 이런 맘 편한 생각으로 브랜딩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두가 떨어지면 어쩌지라는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서 더 자유도가 있죠. 그냥 컨셉에만 충실하면 된다. 그리고 시즌 블렌드 같은 경우는 그 컨셉에서의 유지만 있으면 된다, 이거가 있어서 컨셉 잡을 때도 상당히 좀 자유로운 편이기는 해요. 근데 몇십 개 이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그거를 해서 잘하는 분은 진짜 대단한 거라고 봐요.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5개 이상 들어가는 커피를 브랜딩을 해서 그거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못해요. 제 실력으로는 그거를 핸들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게 가장 명확한 말인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4개까지, 4~5개까지 가면 진짜 그 다음부터 골칫거리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4~5개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 4~5개 중에 2~3개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두세 개가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브랜딩이 바뀌잖아요.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농장이 바뀌든 그러든. 그러면 과도기적인 부분에서 약간 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되는 느낌으로 해서 서서히 맛을 바꾸는 형태로 갈 때도 있긴 하고요. 아니면 뉘앙스 비슷한 애들이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크게 조화를 깨지 않는, 진짜 세 개여도 그 세 개는 그냥 하나처럼 쓸 수 있는 세 개? 이런 식의 재료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각각의 재료가 다 개성이 강하고 이제 본인의 캐릭터가 명확한 애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관리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아까 커핑했던 것도 마저 맛을 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질감이나 이런 게 잘 남아있는 거 봐서는 생각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 식어가면서 과일 느낌이 좀 더 잘 드러나긴 하네요. 아이스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스로 먹어도 단맛하고 오히려 산미 톤이 살짝 더 올라오는 그런 감은 있으니까 식으니까 과일 느낌이 좀 더 잘 드러나네요. 일단 저희 시즌 블렌드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 얘기하면 될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시즌 블렌드에 대해서? 방금 감귤 같은 노트를 말씀하셨는데 사이트에선 빠졌다고요? 그때그때 내릴 때마다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메인으로 느낄 수 있는 거를 컵노트에 좀 더 놓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내릴 때는 약간 이런 노트가 좀 더 잘 느껴지고 내일 내렸을 때는 저런 노트가 좀 더 잘 느껴지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실 때는 좀 단맛이나 산미톤이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느낌이 약간 캐모마일이나 이쪽 느낌으로 느껴졌는데 오늘은 감귤 느낌으로 좀 느껴져서 감귤이라고 노트를 말을 했고요. 저기에 써놓은 노트가 참고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같은 커피를 마셔도 그날 컨디션이나 그런 이제 전날 먹었던 음식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트가 달라져요. 그래서 뉘앙스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는 감귤 노트가 제일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 컵 노트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들이 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영부영 또 10시가 됐네. 이제 슬슬 또 집에 갈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저의 시즈널 블렌딩 본 블렌드가 시작이 돼서 본 블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상당히 생소한 블렌딩일 수 있는 브라질 에디오피아 블렌딩이고요. 브라질 내추럴 50%에 에디오피아 내추럴 50% 그렇게 블렌딩에 대해서 약간 로스팅도 아주 라이트하게 하지 않고요. 약간 미디엄 라이트 정도로 미디엄 라이트에서 미디엄 정도 로스팅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미와 캐릭터보다는 질감적인 부분하고 뉘앙스적인 부분에서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놨고요. 아마 여름 브랜딩은 지금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여름에는 좀 개성이 강한 걸로 브랜딩을 잡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본 브랜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웰카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